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치형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마이너스 2.7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이 나왔던 계기는 사실 수급적인 내용이 좀 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중간 점검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오늘은 좀 진펜트라에 대해서 좀 짚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향후 이제 하반기에 있을 내용들, 그리고 2026년, 2027년부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인사드리는 만큼 오늘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영상 도움이 되시게끔 오늘 열심히 찍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차트, 사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거에 한 2025년부터 해갖고 2026년, 7년까지의 어떤 주가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이제 20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대는 잡았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2025년 올라와서 저점대를 조금씩 올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고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점을 한번 쳤거든요. 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치고 또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한번 이런 식으로 치는 구간이 분명하게 생길 거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약간 부진부진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향후 하반기를 봤을 때 셀트리온이 그래도 저점대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좀 우상향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다가 한번 커다란 모멘텀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 잡으시고 가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사실 200 EMA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이동 평균을 EMA라고 하잖아요. 200 EMA 구간에서 여기서 막 공방을 막 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평선 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지루하다라고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구간은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렴을 맞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셀트리온 주식은 웬만하면 좀 팔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은 먼저 이 셀트리온의 영업이 1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한 부진을 털어낸 비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나왔지만 창사 이후에 첫 매출 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진펜트라가 예상보다 막 성장성에 있어갖고 조금 이제 지연이 되는 부분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럽에서 굉장히 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키마, 램시마 점유율이 66%에 해당되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유럽 점유율이 24%, 1위와의 격차가 1%까지 좁혀지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직판 체제라든지 이런 마케팅이 유럽 시장에선 잘 먹혔기 때문에 이 유럽 쪽에서 점유율이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공략하는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 중남미, 이 파머징 시장 성과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7% 성장하는 10조 원 시장이에요. 그리고 올해 4개의 제품이 또 출시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도 이제 허주마, 그리고 베그젤마 이 공급 계약이 또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은 고성장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일단 지금 이제 부진한 거는 이 미국 쪽인데 미국 쪽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물론 있지만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1조 원대를 이제 영업이익을 쳤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고정비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앞으로 커진다라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커지는 구간이 이제 바로 1조 원 구간입니다.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인 악재일 수 있지만 나머지 제품군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진펜트라의 매출 부진이 뭐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제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 앞으로 이 직판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이런 신흥국을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면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조금 더 주가에 있어서 리레이팅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형 바이오 기업으로서 너무 이제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펜트라가 기대만큼은 아니어도 회사 전체 큰 그림에서는 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유럽이나 신흥국에서 성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세, 고성장을 내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요 내용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요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왜 그동안 이제 진펜트라가 부진했는지, 왜 셀트리온은 여기 있어갖고 실적 추정에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실패 요인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기회 요인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보험 청구 방식에 있어갖고 기존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IB 같은 램시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파트 B를 통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했는데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파트 D로서 해갖고 약국이나 전문 약국을 통해서 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그 직접 사전 승인이 돼야 되고 배송 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방받기가 더 복잡해졌다라는 요런 이제 평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 그리고 기관이라고 하면 병원이 되겠죠. 병원과의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한 좀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병원을 예를 들어 이 IV 주사를 구매를 해갖고 환자에게 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갖고 수익을 남기죠. 그러면 SC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나 기관들이, 병원들이 굳이 SC로 바꿔줄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게 자발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라벨 범위랑 이런 처방 간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진펜트라는 주로 이제 유지 치료용으로 이제 쓰이지 않습니까? 이미 좀 IV 같은 약물로 이제 안정된 환자 같은 경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가 좀 해주기를 원하고. 게다가 이제 미국 시장은 이미 뭐 휴미라 같은 이런 대체 치료제로 뭐 패턴이 많이 옮겨간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인식이라는 게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BM, 리베이트에 대한 이 장벽. 그러니까 PBM 이런 이 약가 협상 대행 업체들이 기존 이런 상위 약물들과의 이런 높은 리베이트 계약을 또 맺고 있다 보니까 새로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온 진펜트라가 이 보험사 선호 목록에 이제 등재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 약국이나 허브 운영 초기 마찰. 그러니까 진펜트라는 보통 이제 전문 약국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이 사전 승인, 검토, 배송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환자가 짜증나갖고 그냥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이게 셀트리온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PBM 그럴듯한 3개 뚫어 놓으면 이거 뭐 다 잘 유통되지 않을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가격에 대한 이런 전략들, 그리고 현장 인식이나 데이터 부족. 그러니까 장기 데이터가 아직 쌓이지 않았다는 점이고,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능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환자의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고.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진펜트라 오히려 의사들의 반응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약간 환자들의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취지로 좀 의사들이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에 대한 애매함이라는 것은 이 경쟁 바이오 시밀러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더 싸다라는 인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나 병원이 굳이 새 제품을 조금 더 돈을 주고 받아들일 이유가 줄어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좀 원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현지 의사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진펜트라의 반응이 좋아요. 특히나 이 크론병에 있어갖고 반응이 좋습니다. 3.9라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진펜트라가 여기서 5.0 만점에 3.9점으로 전반적으로 1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썰모라는 이 전문가들의 어떤 리뷰를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지금 의사들이 평을 하는 게 3.9라는 거죠. 엄청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휴미라가 3.7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쭉쭉쭉 내려보면 여러 약물들이 있지만 굉장히 진펜트라가 상위, 그러니까 특히나 1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크론병에 있어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도 진펜트라가 6위, 3.8이에요. 3.8. 1등이 메드로도스팍이라는 약물인데 얘네가 3.99. 스텔라라 여기서 3.8이네요. 휴미라가 그 밑에 있을 거예요. 12. 3.7로 12. 그래서 일단은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정성, 내약성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약간 환자 수능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에서 치료 결과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요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표밀러리에 대한 이런 계약 업그레이드, 이게 결국에는 보험사와의 이런 계약 확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3대 그 PBM이 누구예요? 그 옵tum RX랑 케어막스랑 그리고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맞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걔네들인데, 그죠?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이런 진펜트라를 우선 혹은 동등 보장약으로 올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만들고, 그리고 처방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약간 포뮬러리에 대한 이런 계약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랑 리베이트 전략을 다시 좀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를 약간 두 가지로 뭐 나눈다라든지, 듀얼 프라이싱 해갖고 두 가지로 나눈다라든지, 약간 순 가격을 더 낮춰갖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험사들의 어떤 설득력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전문 약국에 대한 이런 개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전 승인 자동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전자 시스템, 그리고 본인 부담금 지원에 대한 이런 확대. 그러면서 환자가 이제 처방받으면 투여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의료기관, 병원에 대한 이런 경제 모델에 대한 설계인데, IB에서 SC로 바꾸면 병원의 수익성이 아까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다른 옵션을 준다라는 거죠. 고수익 주사제를 더 돌리게
해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를 절감할 때 약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 병원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세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WE. 그러니까 실사용 데이터. 미국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걸 같은 경우 이 약을 쓰면 수능도가 높아지고 입원율이 줄고 치료비가 절감된다라는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갖고 학회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들의 어떤 설득력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착 카테고리 번들 전략은 그러니까 진펜트라만 따로 파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이 보유한 예를 들어 유플라이마라든지 뭐 베그제마 뭐 이런 친구들을 같이 뭐 램시마 이런 친구들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한다라든지 그래야지 좀 병원 보험사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을 좀 확대를 시켜갖고 현지 생산을 강조하면 이 공급 불안이 없다, 관세 리스크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보험사나 병원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향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릴리 관련해 갖고 인수 10월 달에 진행이 되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펜트라가 그동안 부진했던 거는 효과가 나빠서가 아니라 약물에 대한 효과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런 보험, 유통 이런 구조에 대한 이런 좀 약간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 커버리지 확대랑 가격 전략 조정, 데이터 축적 요게 핵심이고 요걸 토대로 해갖고 병원이나 환자의 모두에게 좀 전환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셀트리온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죠? 그래야지 그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이제 진펜트라의 실적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저는 하반기에도 뭐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진펜트라의 매출 목표에 대한 미달은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호재 이벤트 뭐 예를 들어 뭐 FDA 관련한 뭐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든지 혹은 뭐 사실 뭐 이슈가 나와도 잘 안 가긴 합니다. 안 가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수급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들 약간 추가적인 빅딜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릴리와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뭐 M&A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야 되고 셀트리온 홀딩스에 대한 상장 시점이 조금 앞당겨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신제품에 대한 이런 매출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이런 베트남 이런 중남미 파머징 시장에서의 성장이 본격화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국면도 본격화되면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글로벌 직판망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ADC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가 나와 줌으로써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이런 리레이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월봉상으로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돌파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살짝 밀렸어요. 밀리면서 해당 구간 물량 소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은 어쨌든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서 이 상승분에 대한 적정한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향후 다음에 월봉은 다시 한번 이 물량을 소화를 해주면서 올려주는 그런 월봉이 9월 달에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이런 형태의 흐름도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 기관들이 대놓고 매도를 치면서 좀 밀리고 있는데 기관들 외국인들이 공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창구가 이제 메리츠 창구입니다. 메리츠 창구인데 요즘 매도는
JP 모간, 메릴 린치, 골드만, 뭐 모간 서울 뭐 다양하게 이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그 물량의 일정 부분, 기관들의 물량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은 메리츠가 대부분 다 받아내는 그런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매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갔고 30일, 한 달 동안 178만 9만 주 정도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죠. 뭐 UBS, CL, 뭐 CT, 일부 뭐 외국계 브로커들도 매수했지만 규모는 좀 미비하고 메리츠가 거의 홀로 받아내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금 뭐 삼성이나 미래에셋이라든지 뭐 골드만, 모건, 뭐 글로벌 아이비 뭐 대형 증권사 위주의 공매도가 들어왔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메리츠 증권 얘네는 도대체 이제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뭔가 이제 좀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약간 통정 거래가 좀 의심이 됩니다. 메리츠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일상으로 뭐 자기 자본 투자도 많이 하지만 헤지 펀드 스타일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내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 이런 이제 전략적 투자자들의 주문을 좀 집행하는 창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메리츠의 단독 물량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독 물량이 아니고 백그라운드에 다른 기관들의 자금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셀트리온의 이런 대주주 지분가와는 어떻게 봤을 때 이런 적대적인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메리츠는 이런 공매도의 또 다른 창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 메리츠는 외국계 창구로 공매도로 누르는 동안 메리츠가 현물 매집을 통해서 다시 그 물량을 받는 구조로 그러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시키면서 향후 쇼커버링 국면에서 수익 실현을 노리는 그런 좀 기법을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놈들이 막 매집을 막 많이 하고 있는 신호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순히 만약에 메리츠가 브로커 창구를 넘어갔고 이런 셀트리온의 수급 방어 그리고 장기 베팅 세력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전자에 더 많은 확률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우호적인 세력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갔고 뭐 사실 공매도 세력들도 뭐 계속해서 좀 뭐 소폭 뭐 설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막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좀 그 기관들이 약간 메리츠 창구를 같이 병행해서 좀 활용하는 모습들은 조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수급적인 좀 장난질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방을 좀 놓고 봤을 때 16만 4천 원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여기서 다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금리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향후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 보고서거든요. 9월 5일 고용 보고서 요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몰 컷이냐, 빅 컷이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다음 주에는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굉장히 좀 변동성 구간에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9월 한 달도 좀 우리가 사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뭐 8월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9월 달에는 다시 한번 양봉을 좀 내어주는 그런 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투자하시느라 뭐 고생하시고 있는 거 알지만 뭐 그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뭐 이런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단기 종목들 계속해서 뭐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매매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